안녕하세요, 홈노파파입니다. 오늘은 원목 가구나 혹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아일랜드 원목 상판 혹은 원목 식탁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가구들은 이제 사서 설치를 하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지만, 특히나 나무 원목으로 되어 있는 부분 혹은 이렇게 식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음식을 해 먹거나 흘리거나 닦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생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오염이 많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원목 가구들을 쓰다 보면, 원목 식탁을 쓰다 보면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치킨을 올려놓고 열심히 먹습니다. 먹고 나서 치우려고 촥 하고 뗐을 때 이 하단에는 이제 여기에 있는 글씨들이 그대로 판박이로 붙는 경우들이 생기죠. 근데 이상하게 원목 상판에다가는 끈적임이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너를 사용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비누든 뭐 안 되면 뭐 소주라도 뿌려가지고 열심히 닦아보지만 실제로는 희한하게 닦이지가 않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왜 닦이지 않는지에 대한 그 원리부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실 때는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면 어떤 오염물들을 흘렸다고 보면 우리가 닦는다는 행위를 했을 때 구멍 속으로 들어간 그 오염물을 닦아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스포이드 같은 게 있다면 일일이 그거를 뭐 뽑아낼 수 있다면 뭐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작은 구멍들이고 그걸 일일이 뽑아내기도 힘들죠.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염물들이 그 구멍 속으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겉을 열심히 닦아낸다 한들 그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게 이미 끈적거려요. 근데 이거 끈적거리는 걸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거할 수 없습니다. 다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패나 사포 등을 통해서 그 오염물질이 안 나올 때까지 다 갈아내야 됩니다. 전 면적을요. 그래서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고, 엄두가 안 나신다면 그거는 이제 상판을 새로운 것들로 교체해서 그냥 쓰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문고리닷컴에서 이 상판만 제작 주문을 해서 배송받아서 이제 사용을 한 케이스고, 그런 식으로 이제 새로 그냥 교체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근처 공방이든 혹은 뭐 그 가구 업체든 뭐 인테리어 업체든 연락하셔서 한번 갈아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바니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이라는 그 마감제가 있습니다. 얘는 직접 흡수가 돼서 이 안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이 스테인과 바니쉬는 모두 유성과 수성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DIY를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수성을 하시면 돼요. 그 유성 같은 경우는 이제 유독가스 같은 게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칠을 한다면 외부 공방에 나가서 하셔야 돼요. 스테인은 앞서 얘기했던 그 구멍들, 무수히 많은 스펀지 같이 이 안에 이제 숨구멍들이 있는데, 그 숨구멍들이 오염되기 전에 스테인으로 이 마감제로 그 구멍들을 메꾸는 역할들을 합니다. 이 탁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오일 스테인이 먹혀져 있습니다. 오일은 좀 끈적끈적한 형태였고요. 그거를 이제 꾹꾹 눌러서 이 안에 이제 밀어 넣는 형식으로 이제 마감을 한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성 같은 경우 여기는 이제 아주 묽어요. 그래서 물처럼 묽습니다. 이렇게 흔들면 이 안에 흔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그냥 흡수시킨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얇게 여러 번 도포해서 바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금방 마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렇게 큰 그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한쪽 면 마르고 있으면 한쪽 면이 또 금방 마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붓자국이 남지 않게 빠르게 처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게 한번 바르고 나면은 이게 오돌토돌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매끈매끈했던 면이었는데 저걸 바르고 나니까 부풀어 올라서 뾰족뾰족 이제 그 표면이 거칠어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처음에 바르고 이제 완전히 말랐을 때 오돌토돌 올라와 있으면 그 고운 사포 있어요. 너무 거친 걸로 하면은 이제 표면이 망가지니까 고운 사포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갈아줍니다. 그리고 싹 깨끗하게 닦아주신 후에 다시 스테인을 바르고를 반복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3번 정도를 했으니까 딱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니쉬는 위에를 완벽하게 도포하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스며드는 개념이 아니고, 요거는 좀 더 걸쭉한 형태고, 이 위에 하나의 필름이 덮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식물을 흘리더라도 필름 위에 붙는 거고요. 거기를 닦아내도 필름 위에서 닦이는 거고, 나무에는 아예 손상이 없는 좋은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 바니쉬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은 이렇게 면이 좀 반딱반딱할 수 있어요. 지금 요 면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딱반딱한 면. 마감재들이 보면은 이렇게 바니쉬 같은 마감재들은 이렇게 반딱반딱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이렇게 반딱반딱한 거 보이시죠? 빛이 비쳤을 때 이렇게 이제 마감이 이제 반짝반짝한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바니쉬의 특징입니다. 이 식탁에서 계속 음식을 해 먹고 하지만 전혀 끈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쓸 수 있고요. 이게 처음에 샀을 때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은 이쪽에 이게 제가 이사 오기 전에 쓰던 그 식탁이거든요. 이게 원래 있던 식탁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도 끈적여요, 살짝.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쓰던 식탁이고요. 식탁을 정확하게 반을 갈라서 지금은 컴퓨터 방에 보조 책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이 나무 식탁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 마감재를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충분히 먹고 나서 이미 끈적해진 후에 뭐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이제 수습이 안 되는 것이죠. 혹시나 이제 사용하시다가 이제 사용감이 있어서 바니쉬가 좀 벗겨났거나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으시면 사포로 살살 걷어내시고, 끈적이지 않을 때까지 걷어내시고, 그 걷어낸 위에 바니쉬만 도포해서 쓰시면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이제 수성과 유성이 있다는 말씀 드렸죠. 저 앞에 있는 게 이제 유성으로 되어 있는 스테인으로 마감을 한 부분들이고, 대부분의 반딱반딱한 부분들은 다 바니쉬로 마감이 된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가정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수성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는 것, 그리고 빨리 마르기 때문에 이제 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덜 수 있다는 장점들이 있는 거고요. 스테인 마감만 하셔도 되고 바니쉬 마감만 하셔도 되고, 욕심나시면 둘 다 하셔도 됩니다, 저처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충분히 정확하게 말려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바르고 이렇게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미 끈적거리신다면은 위에 그냥 다른 식탁보 같은 거를 뭐 덮어서 쓰시거나 뭐 유리를 맞춰서 쓰시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깨끗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대패나 사포로 싹 걷어내시고 그 후에 마감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사용법만 알면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물론 뭐 바르고 사포질하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힘든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그 아늑한 느낌이 날 수 있는 집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또 한 번만 해놓으면 1년 내내 지금 쓰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